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자개동이 이렇게, 무대 배경이 괜찮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자, 세팅을 이게, 짜잔. 지금 현재 시간이, 2023년도 7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42분입니다. 오늘 9일, 8일, 7일, 6일, 5일. 이번 주는 이상하게 전라남도 광주를 2번 갔다 왔어요. 어제 7월 8일 토요일 날, 정치 공학이라 하죠. 그걸 또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설계자들이 옛날에 이명박계가 하던 중도란 말을 사용해가지고 동서 갈등, 5.18 그런 갈등 다 봉합하고자 또 중도란 말을 써내가지고 하고 그러던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 이제 1960년생들, 58년생들, 60년생들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중도. 그리고 사실 정치는 정치 조직을 관리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갑이 두툼하고 이 배경에 집에 금고에 이 돈이나 재산이 두둑하게 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명예를 얻는 것도 어렵고, 또 이제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정치적인 감투 쓰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쪽 이제 가서 이제 좀 놀아보고 그러니까, 야, 여기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러자면 이거 논두렁 개국 전기라도 타고 나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고 그래요. 또 자기도 팔자에 감투가 있어야 되고, 감투 없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운빨이 있고, 운빨이 따라주는 사람은 뭘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머릿속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한번 장면을 놓치게 되면은 레디 고 액션 스탑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모습이 다. 그래서 하기가 아스팔트에서 배운 나의 기술로 오늘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센터 거기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쭉 보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촬영하려면 많은 사람들 나오게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요. 중도란 말은 또 그렇고, 또 버스 안에 올라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가자 한다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제 자기네들이 성공한 쿠데타고 그랬으니까 이 쿠데타를
이어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권을 계속 이어나가자. 북위 영화를 차지하자. 그런 건데, 또 어느 편에서 그럴 수도 없고 그러는 거죠. 또 사람은 또 무한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늘이 반드시 그 벌을 내려요. 우리가 뭐 그 사극에 보게 되면은 그 한명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명회는 뭐 살아서는 뭐 저기 매장되어 가지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능지처참을 당해버린 게 한명회고 그래요. 특히 권력투정이 있어가지고는 참 우리 민초들이 나와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고생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명예 회복을 시켜준다 말만 하지 명예 회복 안 시켜줬어요. 그게 역사 기록에 이제 그 사라진 군주들에 대한 예의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명예 회복을 원하고 그러자면은 본인이 그 몸이 좀 아프시더라도 아니면 좀 건강하시면은 알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카톡으로 뿌려지는 찌라시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진짜 정보를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한 이제 여름 8.15 전까지 8.15에 딱 한번 7월달 지금 7월달이고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그때 나오셔가지고 좀 다니고 그러셔야 돼요. 선거 영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러지만은 좀 이게 내가 건재하게 있다. 그래야지 우리 아스팔트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우리 정치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독하게 했기 때문에 그 독하게 한 그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서 이제 그런 거죠. 정치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광주를 2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데 그래도 사람도 이제 영적인 동물이고 영혼이 우리 생명체는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제 지금 시간이 1시 49분이니까 집에 10시쯤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허리가 좀 아픈 걸 좀 이제 좀 펴게 하고 1시간 정도 그 명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마음을 정화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또 뭐 앞으로 또 뭐 내가 뭐 지금 죽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 많이 있고 그래요. 오늘 이제 나에게 눈조차 주지 않던 저기 많은 분들이 뭐 전화번호 달라고 많이 하셔가지고 나 이거 명함 지금 없고 그러거든요. 명함 이제 뭐 안 만들고 그래요. 전에 한번 이제 이거 구독자 한번 늘려보려고 명함을 5천 장 만들어 가지고 그렸는데 에이 안 돼요. 내가 뭐 저기 그 영업을 이제 물건 파는 장사나 영업을 그 정도 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뭐 한 수십억을 벌었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질 없고 그러면은 이 전화 요금도 못 내요. 그리고 이게 저기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뭐 건설 현장에 나가서 뛰고 그러면은 머리가 다 화석이 되어 버리고 그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을 이제 선전선동하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이제 이끌어가는 보스나 리더가 아니라 그냥 일개 한 인간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오늘도 보고 그러니까 뭐 북을 치던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생각이 틀리고 그랬어요. 나는 이 아스팔트 나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런가 하니 저 운동권 아이들, 특히 이제 운동권 아이들 중에서 신학생도 있고 그럴 건데 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자유 진영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심을 표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그 1980년대 때, 90년대 때 소위 그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대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들을 찾아가가지고 협박질하고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런 거는 다 알고 그럴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뭐 종교 탄압해버리잖아요, 그냥요. 종교 탄압해버리고 종교에서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낙인데 그 이제 교회도 이제 못 가게 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정치를 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내가 믿고 있는 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홀리 스피릿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과 맞서가지고 싸움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나가고 그런 거지. 북을 치기 위해 나갔다. 그래서 한 이미지고 북은 한 도구에 불과했었고 북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전에 있는 박정근 동지, 다음에 그 김태진 동지, 많은 악기를 달고 타악기를 올린 사람들이 그 태극기 부대 동지들한테 용기와 힘과 심장의 고동을 울려준 거는 맞는 말이고 그래요. 큰일을 하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제도 그렇게 더운 날 또 뭐 대한문 광화문 광장 거기서 하는 이제 그 국본 그 단체 동지님들하고 일파만파 동지님들 그 북을 메고 행진하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참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 피와 땀이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정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신 분들. 그러나 오늘 뭐 좌파들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 좌파들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들 집회를 보고 그러면은 거기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노동자들이고 노동자들은 탄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자본가들을 저주하고 자본가들을 타도해야지 자기네들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봐요. 이 가게를 마누라와 자식을 갖고 있는 가장들 같은 경우 어렵고 힘들잖아요. 기업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자기네들 생각을 하고 개척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러잖아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망하고 그러면은 몇 달치 월급 밀린 거 안 준다고 하고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러지만은 기업가들은 깜빵에 가고 전 재산이 날라가고 그래요. 지금은 또 전산망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숨을 수도 없어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래 한 알까지 돌멩이 한 알까지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상인데 철저합니다. 오늘도 계속 하고 그러겠죠. 이상향 유토피아 코리아 밀리터리 아카데미 교수이셨던 이상영 박사님. 참 이게 좋은 책이고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거의 페이지가 책이 강의가 다 끝나고 그렇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저거 이제 읽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옛날에 책 한권 띄면 참 좋고 그랬었는데. 그럼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기 인간이 덜 돼 가지고 입에서 욕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아스팔트 나가서 더 많은 이제 저 욕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 거룩한 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뭐 내가 이루지 못했던 한맺힘, 뭐 증오심, 분노, 폭력, 이것은 갖다 버리고 그래야 돼요. 이것이 찾아오게 되면은 조용한 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방에서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그러시면 돼요. 멍하니 그냥. 그러면은 이제 그 다 씻겨 내려가고, 또 우리 또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우주에, 이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그 자기장의 영향과 그런 에너지가 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뭐 태양풍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고대 사람들이 명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가 봐요. 예. 이 선글라스 쓰고 있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뭐 얼굴에 좀 점이 있는데, 그게 그 누가 이거 멀리서 촬영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가까이 촬영하고 그러면은 그 엄청 크게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좀 이제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제 뭐 내가 이게 뭐 이게 책을 보게 되면은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기 그 복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상진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나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좀 읽어보고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좋네. 물이 참 좋네. 자, 올바른 복지 정책, 이상향 유토피아의 복지 개념. 중세의 전제 군주 국가를 제외하고 현대의 모든 국가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분한 복지란 의식주 문제에 걱정이 없고 누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개인이 선택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모든 국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물질이 충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형의 복지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죽은 다음에 간다는 이제 뭐 천국, 극락, 거기에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고 극락이라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 우리가 새로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라고 하더라도 옷을 입는 문제에 관한 한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오히려 요사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패션이란 이름으로 옷을 안 입고 빨가벗기 경쟁을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다니면서 즐기는 식도락가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상향 사회에서는 최소한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들, 북한 동포들이 350만 명이 그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에 굶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김정일 평양 정권이 국경을 열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 죽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 살기 위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밥은 굶지 않고 그러잖아요. 일을 해서 밥을 삭을 얻고 해서. 그런데 북한 땅 안에서 그 한반도 안에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권력자고 그런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구대 주택의 비율이 거의 100%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치 주택을 많이 지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집을 못 가진 가구가 많이 있다. 그것은 그동안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주거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주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도록 한 정책이 잘못이다. 그 결과 부자는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올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넓은 평수의 주택을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건설 관련 자원이 낭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향 사회에서 주택 정책 방향은 사람이 살기 편리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설계와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되 세금 정책을 통해서 결코 주택 소유가 돈벌이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관념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하기야 집이 제가 뭐 그 로비하는 그 형님들 따라가지고 90년대 이제 그 잠시 좀 돌아다닌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때 해외에 있는 그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 M16 소총을 들고 경비를 세워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들이 그 리치타운에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잘 해놓았어요. 엄청나게 잘 해놓았는데 뭐 이태리제 뭐 프랑스제로 도배를 해놓고 독일제 타일로 다 발라놓고 하고 그랬는데, 뭐 400평 500평 저택에 살고 풀장 2개 3개 갖고 있어도 그 안에 인간관계의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이 살면서 웃음이 사라지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 딱 보고 그러니까 정이 안 가고 그러더라고. 이게 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 500평 600평 풀장, 그 실내 풀장, 땅콩 수영장, 이제 뭐 옛날 그 쉐라톤 워컬 호텔 더글라스 하우스 밑에 있던 땅콩 풀장 같은 거, 미군들이 사용하던 거, 그런 걸 집안에 들여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절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뭐 그 일을 치르고 이제 뭐 그
그 변호사 로펌을 하고 있는 그 이제 그 부장판사 출신의 그 이제 그 어른 대구 공고 나오셔가지고 서울대 법대 재학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3학년 때 그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고 그래요. 지금 뭐 돌아가고 그러셨죠. 천국 가고 그러셨을 건데 저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그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요. 야, 송군, 예, 그거는 괜찮지. 돈 있는 사람들 큰 집에 살지. 예, 담배 갖고 왔나? 예, 그분 꼭 이제 그 찾아뵈면 이제 담배 한 부로만 갖다 드리면 돼요. 그게 김영삼 정권이고 금융사가 이제 김영삼이가 이제 금융실명 실명제 하고 그때인데 이제 뭐그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인생을 막 살지 않고 그랬을 건데 착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좋은 페플 얻어가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건데 본인도 효도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의료 보건 문제. 이상향 사회에서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 보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첫째로, 국가는 의학과 의학 분야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잉 진료를 막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국민들이 평소에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방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자, 일자리가 무한히 창출될 수 있는 방안. 이게 뭐 청업도 아니고 지금 그 실업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잠재적인 실업자들, 뭐 회사에 다니면서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더 좋은 곳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니면 공무원 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인 실업자고 그러는데 그 일자리가 무한히 창출될 수 있는 방안. 국민들이 앞에서 제시된 각종 복지를 누리려면 국가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다방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윳돈이다.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길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상의 복지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일자리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일시 방편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경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와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서로 언제든지 위치를 바꾸어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아이디어와 경영 능력만 있으면 언제라도 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노동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업 경영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 사장, 기업을 경영하고 그러다가 노동자로 돌아가고 그런 것은 무척 힘들고 그래요. 옛날 90년도 때
그 신문에도 나와서 그제 스크랩 해둔 게 있는데 그 대기업 사장을 하고 그러다가 그 뭐 웨이터 생활로 하던 분이 있었는데 아마 다 기억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뭐 자기 뭐 재산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즐기면서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부도가 난 상태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그래요. 부도 나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이제 빚더미 속에 올라가 앉아 가지고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는 비참하고 그러는 거죠. 어,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노동 환경의 유연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노동 환경의 경직성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이 500만 원인 A라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250만 원으로 하면 A사의 생산 제품은 지금보다 2배로 수출할 수 있고 그 월급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유자격 근로자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면 생산량이 2배가 되고 일자리도 2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된다.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아주 단순한 사고의 전환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회사의 창업이 늘어나고 창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자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없어지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경영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임금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올바른 순환이고 이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복지에 대해 가지고 또 이성진 박사님이 말씀해 놓았네요. 아 이거 책이 작아 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아주 맛이 있고 괜찮고 뭐 한번 읽어 가지고 뭐 친구들이나 뭐 직장인들이 이제 모임에서 썰 풀고 그럴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말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없겠는데요. 책이 괜찮아요. 자, 이상형 유토피아. 아, 내가 뭐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아, 지금 뭐 새벽 2시 15분입니다. 또 제가 또 다른 작업이 또 할 게 있고 그래요. 다른 작업을 또 해놓고 이 영상은 지금 이제 그 녹화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생방송하고 그러면 이게 뭐 바로 올려도 되는데 요즘 그 검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연령 제한을 걸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저 모시고 그러니까 이마에 대가리에 곤충처럼 더듬이 달린 거 없어요. 그리고 뿔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더듬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감각 기관을 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서 길을 찾아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 길이 이제 엄청나게 힘들지만은 deliver us, deliver me.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가시밭길 아니면 좋은 길, 사막길, 자갈. 언제나 인생에 탄탄대로만 갈 수 없고 그런 겁니다. 인생 살아보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오늘 그 버스 안에서 그 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게 깨지는 순간이 있고 그래요. 자기가 이제 세뇌 당해 왔던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들이, 아니면 가두리 안에 갇혀 가지고 세뇌되었던 그 생각들이 깨지는 순간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고 빙빙빙 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가두리에 갇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자유를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쟁해온 생명체고 그래요. 아마 우주에 있는 모든 지적 생명체들은 추구하고 그러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도 포유류고, 그 포유류의 그 저기 그 육체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었고, 아니면 또 어떤 곳에는 이제 파충류의 육체를 가지고 또 이제 또 그 문명을 만든, 다양하게,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이 추구하고 그러는 것은 독재에 대한 거,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 그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 생명 참 소중합니다. 제가 뭐 오늘도 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어저께 뭐 윤석열 정권 용산 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이 뭐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 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닿는 게 없고, 그냥 이제 권력 잡고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정치 권력을 잡고 그러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만들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구나. 나도 조금만 어린 시절 먼저 깨닫고 그랬으면은, 뭐, 한번 저기 해볼만 한데. 자, 그래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살게 해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인간 세상에서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동지님들, 이제 뭐 아스팔트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없네. 그래도 인연은 소중하고 그런 거니까 또 뭐 이어나가고 그래야죠. 화면이 나는 마음에 드네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자개가 조각이 되어 있고 뒤에 그 옷을 칠해 놓았기 때문에 옷이 검은색이 아주 깊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7월 9일 일요일 새벽 2시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